황혼기의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러나 그 외로움은 때때로 너무 깊고 너무 조용해서 마치 우리 마음속에 고요히 가라앉은 호수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 젊은 시절에는 일터가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고 하루하루를 채워주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집안은 조용해지고 손끝에 잡히는 건 오직 시간뿐일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묻게 된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이 시간을 나누고 있을까? 해가 서쪽으로 천천히 기울어 갈 때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은 따뜻하지만 어쩐지 쓸쓸하다. 오래된 액자 속 웃음 가득한 사진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때 그 시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린다. 젊은 날에 우리는 사랑을 믿었고 영혼을 꿈꾸었으며 내일을 약속했다. 하지만 세월은 그렇게 우리의 약속을 하나씩 흐트려 놓았다. 자녀들은 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친구들은 각자의 삶 속으로 흩어지고 배우자는 먼저 떠나기도 한다. 그렇게 남은 시간 속에서 사람은 자신이 비워진 듯한 고요함을 느낀다. 황혼기의 외로움이 유독 더 깊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지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에서 비롯된다. 아침에 눈을 떠도 부를 이름이 없고 저녁에 돌아와도 반겨줄 목소리가 없을 때 사람은 조금씩 세상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거리는 점점 넓어져서 마침내 마음까지 다치게 만든다. 이 고립의 시간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아프게 한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던 따뜻한 눈빛, 그 사소한 온기 하나가 사라진 자리에 외로움은 깊게 뿌리를 내린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누군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누군가는 카페 창가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먼 기억 속 사람을 떠올린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우연히 만난 이웃과 나눈 짧은 인사 속에서 묘한 따뜻함을 느낀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닫히지 않는다. 외로움은 우리를 고립시키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으로 이끈다. 그래서 황혼기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에서 다시 태어나는 또 하나의 생명력이다. 황혼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뜨거운 열정과는 다르다. 그것은 이제야 비로소 세상의 조용한 이치를 깨닫고 한 사람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성숙한 감정이다. 나이 들면 우리에게서 젊음을 앗아가지만 대신 이해와 관용을 선물한다. 그리하여 늦은 나이에 피어난 사랑은 흔들림보다 안정으로, 욕망보다 위로로, 불안보다 평온으로 우리를 이끈다. 서로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말없이 미소 짓는 그 순간 사람은 다시금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것은 젊은 사랑보다 더 깊고 더 진실하다. 외로움은 때로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시작의 가능성도 숨어 있다. 오랜 세월 홀로 살아온 한 여인은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던 노인을 만났다. 둘은 같은 책을 집어들고 잠시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그 짧은 인사 속에서 묘한 따뜻함이 전해졌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두 사람은 같은 시간에 도서관에서 마주쳤다. 처음에는 인사만 나누던 그들이 점차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젊은 날의 꿈, 지나간 시간의 후회, 그리고 오늘을 견디게 해주는 작은 희망들. 어느새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소설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누군가와의 연결을 갈망한다. 그리고 그 연결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같은 공원을 걷는 사람, 같은 동네 카페를 찾는 손님, 같은 버스를 타는 이웃. 그렇게 우연히 스치는 만남이 어느새 마음의 온기가 되어 돌아온다. 황혼기의 사랑은 결코 거창하지 않다. 그저 하루에 한 번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잠들기 전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외로움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감정이라고.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 태어났다는 증거다.
하지만 그 감정이 오래 지속될 때 몸과 마음 모두 병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외로움은 결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의 문제다. 황혼기의 외로움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다. 작은 대화, 짧은 미소, 그리고 진심 어린 관심 하나가 사람을 다시 세상으로 이끈다. 어쩌면 황혼기의 사랑은 바로 이 외로움 속에서 태어난다. 혼자 걷던 길 위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겹쳐지는 순간 사람은 다시 살아있음을 느낀다. 젊은 날의 사랑이 불꽃이라면 황혼의 사랑은 등불이다. 불꽃은 화려하지만 금세 사라지고 등불은 작지만 오래도록 길을 비춘다. 그 등불 아래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시고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며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의 고마움을 느낀다. 그것이 바로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의 진짜 얼굴이다.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외로움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 수 있다. 지역의 작은 모임에 참여하거나 취미를 함께 나눌 사람을 만나거나 혼자서 여행을 떠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 이런 사소한 시도들이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연다.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면 바다는 더 깊어 보인다. 그러나 바다 속에는 여전히 생명이 숨쉬고 있다. 황혼기의 외로움도 그렇다. 그 고요함 속에는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마음, 살아있음의 증거가 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마음이 또 다른 마음과 닿는 날,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된다.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오늘도 누군가는 홀로 저녁을 맞이하고 또 누군가는 그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를 떠올린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은 어쩐지 쓸쓸하지만 동시에 아름답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또다시 사랑을 꿈꾼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다. 황혼의 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우리 마음 속에서 피어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외로움을 느끼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 당신의 하루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어딘가에서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도 같은 저녁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언젠가 마주치는 날, 외로움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바뀔 것이다. 황혼의 시간은 인생의 끝이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사랑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마이너스 2편 철학과 문학 속에서 본 황혼의 사랑. 황혼의 사랑은 단순히 늦은 나이에 찾아온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지나온 세월의 깊이와 함께 성숙해진 사랑의 형태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불꽃처럼 타올랐다면 황혼의 사랑은 촛불처럼 잔잔히 타오르며 주변을 따뜻하게 비춘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사랑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제는 상대를 소유하거나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대신 이해하고 기다리고 함께 늙어가는 마음을 배운다. 철학자들과 시인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사랑의 모습을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으로 보았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즐거움의 우정, 이익의 우정, 그리고 선의 우정이다. 그는 이 중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관계는 선의 우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서로의 선함을 바라보고 존중하는 관계로 이해타산이나 젊은 열정보다 깊은 신뢰에 기반한다. 황혼기의 사랑은 바로 이 선의 우정에 가깝다. 젊은 날의 사랑이 불안과 소유의 그림자를 안고 있었다면 나이든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용과 평온을 품는다. 사랑이란 결국 함께 있음의 의미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의 실존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고 말했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 그렇기에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다. 황혼기의 사랑은 이런 철학적 차원에서 더욱 절실하다.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낸 뒤에도 누군가의 눈빛 속에서 여전히 나는 존재한다는 감각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기적이다. 문학 속에서도 황혼의 사랑은 자주 등장한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사람의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이든 주인공들이 우연히 마주한 한 잔의 커피 혹은 편지 한 장을 통해 다시금 사랑을 느끼는 장면들이 그의 작품 속에 자주 나타난다. 그것은 세월이 흘러도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사랑을 꿈꾼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는 젊은 열정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루었지만 그의 말년 작품인 부활이나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는 완전히 다른 시선이 담겨 있다. 그는 삶의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란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황혼의 사랑은 바로 그런 깨달음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상대의 흠을 보면서도 미워하지 않고 함께한 세월을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은 세월이 선물한 가장 깊은 사랑의 형태다. 동양의 시인들도 이 주제를 오랫동안 노래해왔다. 두보는 말년에 외로운 시간을 보내며 시 속에서 늦은 봄의 나무에도 다시 꽃이 핀다고 읊었다. 늦은 인생에도 여전히 피어나는 감정이 있다는 뜻이다. 조선의 시인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내 마음은 늙지 않았으니 너를 향한 사랑도 여전하다라고 적었다. 세월은 몸을 늙게 만들지만 사랑은 마음을 다시 젊게 만든다. 황혼기의 사랑은 단지 두 사람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인생의 완성을 의미한다. 우리는 젊은 시절엔 사랑을 통해 성장하고 중년에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노년에 이르러 다시 사랑을 통해 자신을 위로한다. 인생은 그렇게 사랑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나는 여정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결국 자신을 치유하는 일과 같다. 외로움의 벽을 허물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온기를 지켜주는 힘이 바로 사랑이다. 늦은 나이에 시작된 사랑을 사회는 종종 이상하게 바라본다. 그러나 문학은 늘 그 반대편에서 우리에게 속삭인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프랑스의 시인 프레베르는 사랑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다. 다만 찾아올 때가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나이든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순간 그 미소에는 세월의 무게와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그들은 이미 상처받는 법을 알고 용서하는 법도 알고 무엇보다 사랑을 지키는 법을 안다. 황혼의 사랑은 젊은 연애처럼 불안하지 않다. 상대의 마음을 의심하기보다 서로의 고요함을 존중한다. 함께 있는 시간에 의미를 두고 말보다 눈빛으로 더 많은 것을 전한다. 그것은 인생이 주는 마지막 선물과 같다. 격정 대신 평온, 소유 대신 이해, 침묵 속의 따뜻함. 세월이 다듬은 사랑은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단단하고 향기롭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을 기술이라고 했다. 그는 사랑은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술이며 성숙한 인간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혼의 사랑이 값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삶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겪으며 스스로를 이해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젊음의 사랑이 배움의 과정이었다면 황혼의 사랑은 그 배움의 결과다. 문학과 철학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는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같다. 사랑은 존재를 증명하는 힘이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그 순간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 황혼의 사랑은 시간의 끝이 아니라 마음의 봄이다. 늦게 피어난 꽃일수록 그 향기는 더 짙고 오래 남는다. 노년의 한 시인은 이런 시를 남겼다. 나는 이제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이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닿는 일이다.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움직인다. 젊음이 지나간 자리에서도 주름진 손끝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그리워한다. 그것이 인간이 지닌 가장 아름다운 본성이다. 결국 황혼의 사랑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문장과 같다. 오랜 세월 동안 비워두었던 마음의 한 페이지에 누군가의 이름이 다시 쓰이는 일,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자연이다.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고 세상은 여전히 그것을 필요로 한다.
오늘도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다. 그들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의 신뢰와 따뜻함이 담겨 있다. 그것이 바로 철학이 말하고 문학이 노래해온 황혼의 사랑이다. 사랑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끝에서도 여전히 빛나는 인간의 본능이며 존재의 증거다. 우리가 다시 사랑을 꿈꾸는 이유는 단 하나, 아직도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황혼의 사랑은 우리에게 말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사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그리고 그 사랑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고요한 등불이 된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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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혼의 사랑 3편 마음이 먼저 젊어지는 법.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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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오후 해가 지고 난 뒤에 하늘은 언제 봐도 묘한 감정을 준다. 붉게 물들었던 노을이 차츰 푸른 기운으로 바뀌며 어둠을 맞이하는 그 시간. 누군가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홀로 차 한 잔을 들고 또 누군가는 텔레비전 앞에서 무심히 리모컨을 눌러본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여전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또 어떤 이들은 새로운 인연을 향해 조심스레 마음을 열기도 한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에 관한 것이다. 나이가 들어도 다시 설렐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마음이 먼저 젊어질 때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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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시절에는 사랑이 늘 뜨겁고 격렬했다. 만나고 헤어지고 오해하고 화해하며 감정의 파도가 거칠게 요동쳤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몸과 마음이 조금씩 느려지면서 우리는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사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더 깊고 더 단단해진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진심의 무게와 기다림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이다. 한 시니어 심리학자는 말한다. 사람의 나이는 몸이 아니라 마음의 나이로 결정된다고. 나이가 들어서 사랑을 멀리하는 건 몸이 늙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문을 닫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황혼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다시 열고 다쳤던 마음을 다시 믿는 용기의 이야기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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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은 70대 후반, 아내는 그보다 2살 아래였다. 두 사람은 중년에 만나 결혼했다. 남편은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오랫동안 세상을 등졌고 아내는 자녀를 키워 독립시킨 뒤 혼자 지내던 사람이었다. 그런 두 사람이 우연히 노인 복지관에서 같은 수묵화 강좌를 들으며 인연이 닿았다. 처음엔 그저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함께 밥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이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는데 아내가 함께 동행해 주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가 말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든든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아내의 눈가가 붉어졌다고 한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오래도록 잊고 있던 감정이 바로 이 마음이었음을. 누군가의 곁에 서서 서로의 하루를 지켜주는 일,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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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혼의 사랑은 그렇게 단순한 일상에서 피어난다. 함께 걸으며 나누는 짧은 대화, 식탁 위에 놓인 2개의 찻잔, 새벽에 주고받는 안부 문자 하나가 마음의 불씨가 된다. 젊은 사랑이 불꽃이라면 황혼의 사랑은 잔잔히 타오르는 등불이다. 그 등불은 격정적인 불길이 아니지만 오히려 더 오래 간다. 서로의 주름을, 세월의 흔적을, 상처와 고독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눈빛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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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런 사랑이 늘 쉬운 것은 아니다. 사회는 아직도 노년의 사랑을 낯설게 바라본다. 나이 들어 무슨 연애냐,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느냐, 그런 말들이 쉽게 오간다. 하지만 사랑은 나이에 얽매이지 않는다.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그 의미는 더 진실해진다. 젊을 때의 사랑이 상대를 향한 욕망이었다면 늙어서의 사랑은 존재 그 자체를 향한 존중이다. 한 철학자는 말했다. 인간은 사랑할 때만이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황혼의 사랑은 바로 그 생의 증거다.
젊은이들의 사랑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심장이 뛰고 눈빛이 살아나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진짜 생의 활력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음이 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을 다시 사랑하는 일이다. 사람을 향한 애정은 결국 자신을 향한 긍정으로 이어진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자연스레 더 건강해지고 외모도, 표정도, 목소리도 변한다. 의학적으로도 사랑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고 한다. 그러니 황혼의 사랑은 결코 사치가 아니다. 그것은 삶을 연장시키는 또 하나의 건강 비결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겁내는 사람도 있다. 나이 들어 새로운 사랑이라니, 실패하면 어쩌나, 상처받으면 어쩌나. 하지만 그 두려움은 사실 젊을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사랑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지만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기도 하다. 중요한 건 나이 들어서는 그 위험을 감당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젊을 때는 감정이 앞서고 실수도 많지만 황혼의 사랑은 서두르지 않는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상대의 과거를 판단하지 않으며 남은 시간을 함께 아름답게 가꾸려는 마음이 바탕이 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는 종종 이런 상상을 해본다. 어느 시골 마을의 늦은 가을 저녁,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벽난로 앞에 마주 앉은 두 노인이 있다. 한쪽은 조용히 책을 읽고 다른 한쪽은 뜨개질을 한다. 그들 사이에는 긴 대화가 필요 없다. 그저 존재의 온기가 서로를 감싸고 있을 뿐이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서로 미소를 짓는다. 그 순간 세상은 다시 젊어진다. 사랑이란 결국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마음의 시간 여행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음이 먼저 젊어지는 법은 거창하지 않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묻는 것이다.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는가? 나는 오늘 내 마음을 닫지 않았는가? 그렇게 작은 질문 하나로도 마음의 주름은 펴지고 눈빛은 다시 맑아진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당신과 이야기하면 나도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것이 황혼의 사랑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가장 큰 선물이니까. 사랑은 결국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늦게 피는 꽃이 더 향기롭듯 황혼의 사랑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삶을 빛나게 만든다. 오늘도 그 누군가가 혹은 당신이 그 마음을 피워 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다.